찾기 참조 함수는 총 5개의 함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choose라는 함수였고, choose는 앞에 번호를 쓴 다음, 번호가 숫자예요. 숫자를 쓰고 해당 숫자에 해당되는 값을 추출하는 겁니다. 찾기 참조 영역 중에서는 가장 쉬운 문제라고 볼 수 있고요. 예를 들어서 왼쪽에 이제 번호가 있고요. choose 다음에 해당 번호는 요 왼쪽에 있는 이 번호를 활용할 거고, 값은 임의로 제가 하나 써보겠습니다. 는 choose choose 가로 열고, 항상 는 쓰고 함수 이름 그리고 가로 열고, 첫 번째 인수는 숫자예요. 번호란 왼쪽에 있는 번호를 클릭하고, 콤마 저 번호가 1이면 얼마, 2면 얼마, 3이면 얼마, 얼마에 해당되는 값을 쓰면 되는데요. 값은 일반적으로 문자열 또는 숫자 둘 다 가능합니다. value라고 했기 때문에 금운동이라고 표현했죠. 금메달 1등이면 금메달, 2등이면 은메달, 3등이면 동메달. 이렇게 만약 표현을 한다면요, 동메달. 엔터 치면 B3이 만약 1이면 1이에요. 지금은 1이면 금메달이란 얘기고, 밑에 채우면 2로 바뀌고 은메달, 또 채우면 3이면 동메달. 이런 표현이 바로 choose다라는 거죠. 얘를 채워보면 이렇게. 근데 우리가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볼게요. 그러면 만약에 이 번호가 금메달, 은메달, 동메달은 나왔는데 이 네 번째 값이 없어요. 세 번째 값까지 있고, 만약에 번호가 4로 바뀌면 어떻게 될까요? 4? 없으면 오류가 난다라는 거죠. 밸류 오류, 값이 없어서 오류가 난 거예요. 즉 얘는 1, 2, 3 중에서 쓰셔야 되는데 소수점도 가능하긴 합니다. 2.5 네, 은메달, 3.5 동메달, 3.9 동메달, 3.9999999 동메달. 즉 4를 넘지 않으면, 즉 4보다 작으면 동메달인 거죠. 네. 넘지 않으면 돼요. 1.9999 9999 1.999면은 2는 안 됐잖아요. 2가 안 되면 금메달이에요. 네, 2가 돼야 된다. 2를 넘어야지 은메달이 되는 거죠. 이렇게. 소수점도 가능하다. 마지막 값이 하나 더 있는데요. 만약 0이면 어떻게 될까요? 0. 0은 없는데 0. 네, 오류나죠? 0. 0은 값을 가질 수 없다라는 거죠. choose의 번호는 일반적으로 자연수로 쓰는데요. 자연수란 1, 2, 3, 4, 5, 6, 7, 8 자연수로 쓰는데, 사실 소수점도 가능하긴 합니다. 음수 0 이하는 불가능. 에러가 나요. 0 이하는 안 된다. 자, 찾기 참조 함수 중에서는 그래도 쉬운 편에 해당되기 때문에 추주 문제가 나오면 꼭 놓치지 말고 여러분 맞추셔야 됩니다. 두 번째는요, VLOOKUP, HLOOKUP인데요. 두 개의 구분은 V는 vertical, H는 horizontal 이라는 의미로 V가 수직, H는 수평이란 말입니다. 오른쪽에 있는 제품 단가표에 의해서 단가를 갖고 와서 출력하는 문제인데요. 단가표에 이 필드 이름이 상단으로 되어 있는, 필드 이름은 요게 필드 이름이죠. 상단으로 되어 있는 경우에는, 위쪽에 있을 경우는 VLOOKUP에 해당되고요. 필드 이름이 왼쪽에 붙어 있을 경우에는 HLOOKUP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VLOOKUP은 위에서 아랫방향으로 찾는다는 뜻이고, HLOOKUP은 호리존탈로 왼쪽에서 오른쪽 방향으로 찾는다는 의미입니다. 첫 번째는 VLOOKUP의 값을 구한다면, VLOOKUP은 그 인수가 찾는 값, 그리고 범위, 찾을 범위, 그리고 열번호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값은 일치 옵션이라는 게 하나 더 있는데, 이 일치 옵션의 경우에는 앞쪽에 찾는 값이 문자이면 무조건 근사치로는 못 구하기 때문에 0을 기록을 하고요. 숫자이면서 오름차순 정렬되어 있을 때만, 숫자이면서 찾는 값이, 찾는 범위, 찾는 값, 찾는 값의 찾는 범위가 오름차순 정렬되어 있을 때, 그때는 근사치로 구할 수가 있다. 첫 번째 예시로 단가를 구할 때는 찾는 값 자체가 문자이기 때문에 얘는 근사치로는 못 구하고 무조건 마지막 값은 0을 씁니다. 자, 첫 번째 는 쓰고 함수 이름은 VLOOKUP이고요. 가로 열고, 찾는 값은 왼쪽에는 WAS 빼기 A 빨간색 값, 콤마 찾을 범위는 이 값을 오른쪽에 있는 파란색 범위에서 찾는데요.
해당 찾을 범위는 찾는 값이 있는 범위, 바로 여기 WAS, DRY, 그리고 WSM 이 셋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이 셋 중에 하나인 이 범위와 추출할 값이란 실제로 내가 구할 값을 얘기하는 겁니다. 단가를 이 표에 의해서 제품 코드를 이용해서 이 제품 코드를 이용해서 오른쪽에 있는 이 단가를 추출해서 갖고 오는 거기 때문에 실제 구할 값이 이 단가가 구할 값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구할 값을 구할 값까지 포함한 범위, 그 범위가 바로 이 파란색 범위가 된다. 파란색 범위가 바로 찾을 범위가 된다. 그런 얘기죠. 그리고 마지막에 있는 열 번호는 실제로 단가 열을 가져와서 추출해서 가져올 이 열이 바로 이 열 번호에 해당된다는 거죠. 해당 범위에서, 즉 찾을 범위에서 단가는 몇 번째 열에 해당되는가, 그겁니다. 이 파란색 범위에서 단가는 세 번째 열에 해당된다는 거죠. 제품 코드가 1열, 타입이 2열, 그리고 단가가 3열, 세트는 4열이 되는데 얘는 뭐 해당 사항이 없으니까 단가는 세 번째 열로 열 번호가 3번이 된다는 겁니다. 해당 범위는 이 파란색 범위고요. 또 하나 이 범위는요, 값을 하나를 구할 때는 우리가 얘를 절대 참조를 고려할 필요가 없지만 실제로 단가를 하나를 구해서 밑으로 쭉 채워갖고 나머지 값을 구하게 됩니다. 그럴 때 이 범위는 절대로 해당 범위가 위치가 변경되면 안 되기 때문에 F4를 눌러서 절대 참조를 반드시 하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나서 콤마 열 번호는 단가를 추출할 거기 때문에 3번 콤마 마지막 값은 문자일의 경우에는 근사치로 못 구하기 때문에 0이라고 써주셔야 된다. 바로 닫고 엔터. 해당 값을 채우기 핸들을 하기 위해서 자, 살짝 치우고 채우기 핸들을 해볼게요. 그래서 조금 더 치워야 되네요. 네, 자, HLOOKUP으로 한번 다시 반복해보면요. 자, 는 HLOOKUP 함수 이름 쓰고 가로 열고 첫 번째 찾는 값은 왼쪽에 빨간 색깔 콤마 범위는요, 해당 표의 범위가 바뀌는 거죠. HLOOKUP은 아래쪽 표에 의해서 구할 수 있고요. 왼쪽에 파란색 범위를 역시 드래그를 하면 채우기 핸들을 할 거니까 F4를 누르고 콤마 이번에는 열 번호가 아니라 행 번호가 되는 겁니다. 제품 코드가 1행 그리고 단가가 2행. 해당 추출할 데이터는 단가니까 2행으로 적어 주셔야 되고 콤마 마지막 값은요, 첫 번째 찾고자 하는 값, 이 빨간색 범위의 데이터가 문자면 무조건 정확한 값으로 찾으셔야 됩니다. 0 가로 닫고 엔터. 자, 이렇게 채워주시면 되죠. 하나 더 숫자, 데이터가 찾는 값이 숫자일 경우인데요. 해당 숫자일 경우에는 마지막 일치 옵션이 0을 쓸 수도 있고 생략할 수도 있는데, 자, 생략하는 경우는 근사치로 구한다는 얘기고 찾는 범위의 첫열이 오름차순 정렬되어 있을 때만 가능합니다. 88이라는 숫자를 찾을 건데요. 왼쪽 오른쪽에 있는 이 표하고 아래쪽에 있는 이 표에서 각각 찾을 수 있고, 오른쪽에 있는 표에서 보면 숫자가 위에 거는 0부터 90까지 오름차순으로 정렬되어 있는 케이스고 아래쪽 거는 정렬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렇게 정렬되어 있을 경우 또 오름차순으로 정렬되어 있다면 얘는 근사치로 구할 수 있다는 얘기고요. 밑에처럼 이렇게 정렬되어 있지 않을 경우에는 정확한 값으로 구하셔야 된다. 아래 거와 오른쪽 거의 차이점은 아래 거는 HLOOKUP으로 문제를 풀어야 되고 오른쪽 표는 수직 위에서 아랫방향으로 찾는 케이스는 VLOOKUP으로 문제를 푸는 겁니다. 자, 그러면 직접 문제를 풀어볼게요. HLOOKUP의 경우 위에서는 제가 직접 기록했으니까 이번엔 마법사로 작업을 해보겠습니다. 왼쪽 상단에 FX를 누르고 범주를 안다면 찾기 참조 범주를 선택하고 HLOOKUP은 중간쯤에 들어있습니다. 조금 내리면 H 알파벳 순서로 되어 있죠. 확인. 첫 번째 인수는 찾는 값인데요. 왼쪽에는 평균을 찾을 거고요. 두 번째 인수는 테이블 어레이란 이 값을 어디서 찾을 것이냐. HLOOKUP이면 밑에서 찾아야 됩니다. 요 첫 줄, 요 줄에서 찾아야 되고요.
그냥 찾기만 하면 안 되고 어떤 걸 추출할 거냐면 밑에 있는 학점을 추출할 겁니다. 그러니까 데이터 값을 찾을 범위, 바로 이 범위에서 찾을 거고요. 그리고 어떤 데이터를 가져올 거냐, 이 밑에 있는 데이터를 갖고 올 겁니다. 이 가져올 데이터까지 전체를 선택하셔야 된다. 그래서 이 세 줄을 다 선택하셔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나서 하나의 값만 구할 때는 절대 참조를 할 필요가 없지만 얘를 구해서 채우기 핸들을 한다면 얘를 절대 참조를 반드시 하셔야 된다. 이유는 기존에 있는 첫 번째 셀의 경우, 이 36번 셀의 경우에는 이 88이라는 데이터가 내가 값을 채울 때 같은 요령으로 얘가 같은 방식으로 밑으로 데이터가 각각 바뀌어야 되겠지만 이 밑에 있는 참조한 이 범위는요, 내가 채운다고 해서 이 데이터가 밑에 있는 범위로 한 칸씩 이동해서 바뀐다면 범위에 문제가 생기겠죠. 그래서 범위는 절대로 바뀌면 안 되기 때문에 절대 참조를 한 거다. 절대로 바뀌면 안 되니까 절대 참조를 한 거다라는 거죠. 절대 참조 방법은 F4번 키를 눌러주시면 됩니다. 다음은 로우 인덱스 넘버인데요. 로우 인덱스 넘버는 숫자를 써야 넘버라고 했으니까 숫자를 쓰셔야 되는데 숫자를 쓸 대상은 이 해당 범위, 요 전체 두 번째 인수인 이 범위 내에서 실제로 추출해서 여기다 표시할 건 학점입니다. A냐 B냐 C냐 라는 이 마지막 끝에 있는 이 학점을 여기다 표시할 거기 때문에 이 범위 중, 파란색 범위 중 첫 번째 열이냐 두 번째 열이냐 세 번째 열이 아니고 행, 첫 번째 행이냐, 다시 한번 첫 번째 행이냐 두 번째 행이냐 세 번째 행이냐, 그 행번호를 적어준다라는 거죠. 세 번째 행이죠. 그래서 여기다가 3번 행을 적어주셔야 된다. 그리고 마지막 레인지 룩업이라고 하는 것은 숫자일 경우에는 해당 데이터가 88이라는 데이터는 첫 열에 없습니다. 첫 행에 없다. 그러면 이 첫 행에 없으니까 못 구하느냐? 구할 수 있다. 근사치로는 구할 수 있다. 근사치일 경우에는 레인지 룩업은 생략합니다. 확인. 그리고 얘를 채워주시면 된다. VLOOKUP으로 다시 한번 해봅니다. FX를 누르고요. VLOOKUP은 거의 끝에 있기 때문에 스크롤을 쭉 내려서 끝에서 VLOOKUP 선택하고 확인. 요령은 같은데요. 해당 데이터의 찾는 범위가 오른쪽처럼 수직으로 되어 있습니다. 즉 위쪽 첫 줄에 첫 행에 필드 이름이 있어야 되고 그 아래쪽에 이제 데이터가 있는 거죠. 첫 번째 찾는 값이란 바로 이 88이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테이블 어레이란 이 오른쪽에 있는 이 전체 범위, 역시 채우기 핸들 할 거기 때문에 F4를 눌러 주셔야 되고요. 컬럼 인덱스 넘버라고 하는 열번호는 우리가 가져올 데이터, 추출할 데이터인 학점 데이터는 해당 이 파란색 범위 중 세 번째 열에 있으므로 3이라고 쓰는 겁니다. 마지막 레인지 룩업은 찾는 값이 숫자이면서 해당된 이 범위의 첫 열이죠. 첫 번째 열이 오름차순 정렬되어 있다면 근사치로 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88이라는 데이터는 현재 찾는 범위에는 없기 때문에 근사치가 아니고 정확히 일치하는 값으로는 이 값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고로 근사치로 구해줘야 된다. 근사치일 경우에는 레인지 룩업은 생략합니다. 확인. 채워주시면 되고요. 한 번 더 이 밑에 있는 건데요. 같은 숫자일 때는 문자하고 다르게 문자일 땐 찾는 값이 문자면 무조건 0이지만 숫자일 경우는 지금 이 두 케이스처럼 근사치로 구했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케이스는요. 지금처럼 88이라는 데이터가 이 범위에 있고 범위의 첫 행, 첫 열, 요 범위의 첫 열은 정렬되어 있지가 않습니다. 오름차순 되어 있지 않으면 근사치로 구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점 이번엔 직접 써서 할게요. VLOOKUP, HOOL, lookup, 가로 열고 첫 번째 값은 88, 두 번째 값은 범위, 여기요. 아래 마지막 범위. 자, 절대 참조해줘야 되죠? F4, 열번호는 2, 어차피 두 개밖에 없죠. 왼쪽 거에서 찾아가지고 오른쪽이 가져올 데이터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마지막 값인데요. 쓰냐 마냐인데 얘는 반드시 써줘야 된다. 안 쓰면 88을 못 찾아요. 가로 닫고 엔터. 네, 함수 이름 잘못 썼네. 이런 K. 네,
그리고 채워주시면 되겠습니다. 아이고. 자, 마지막 환율과 통화명의 위치와 각각의 값을 구하는 문제인데요. 매치 함수를 이용해서 요 EUR의 위치를 파악하는 겁니다. 매치는 해당 데이터 값의 행번호 또는 열번호를 구할 수 있는 함수인데, 자, 밑에처럼 인수는 첫 번째 찾는 값 그리고 찾을 범위 일치 옵션으로 똑같이 되어 있는데, VLOOKUP, HLOOKUP하고 다른 점은 일치 옵션이 하나가 더 있습니다. 즉 일반적으로 정확한 값을 찾을 때는 동일하게 0이고요. 그리고 생략할 경우 그때는 1 또는 생략을 한다는 것까지는 같습니다. 즉 오름차순 정렬되어 있어야 생략 가능한 거고, 거꾸로 VLOOKUP, HLOOKUP에 없는 옵션인데 마이너스 2를 쓰게 되면 내림차순으로 정렬되어 있을 때 마이너스 1을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오른쪽에 표를 따로 그려놨는데요. 2일 케이스는 위에서 아랫방향으로 본다면 10, 20, 30, 40이 점점 증가하는 오름차순일 경우 1로 쓴다. 거꾸로 40, 20, 15일 때 점점 숫자가 내려간다라고 해서 내림차순일 때는 마이너스 1. 검색할 범위가 이렇게 뒤죽박죽 숫자가 서 있을 경우, 정렬되어 있지 않을 경우에는 0을 씁니다. 즉 정확히 일치하는 값으로 찾는다, 그런 얘기죠. 자, 그러면 매치를 직접 마법사를 통해서 한번 구해보겠습니다. fx를 누르고 참조 영역, 찾기 참조 영역의 매치는 중간쯤에 있겠네요. 쭉 내려서 여기 확인. 인수는 3개를 기록하는데 첫 번째는 찾는 값, lookup value, EUR을 찾을 거고요. 찾는 범위는 바로 여기 파란색 이 전체 범위 중에 바로 EUR이 몇 번째 행에 있는가를 구하고 싶은 거예요. 매치 타입은 문자일 경우에는 실제 근사치라는 건 없습니다. 그래서 0 확인. 이 파란색 범위 중에 EUR은 3번째 행에 있다라는 뜻입니다. 다음 인덱스 값을 구해보겠습니다. 인덱스는 해당 범위에서 해당 범위를 전체 범위로 한다면 전체 범위, 이 전체 범위 내에서 여기 있는 영역 빨간색 범위로 되어 있는 이 영역의 값, 요 값을 행 또는 열번호, 인덱스의 값도 첫 번째는 범위, 두 번째는 행번호, 세 번째는 열번호인데, 인덱스 함수를 이용해서 해당 범위 내의 요 값이 값을 갖고 와서 추출하고 싶다라는 겁니다. 그러려면 인덱스를 어떻게 기록하면 되겠느냐? fx를 이용해서 또 작업하겠습니다. fx 찾기 참조 영역에서 인덱스니까 조금 내려가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 있네요. 확인. 인수의 개수는 3개 또는 4개를 사용할 수 있는데 우리는 첫 번째 걸로 확인. 첫 번째 인수는 범위입니다. array라는 배열이 범위는 이 파란색 범위를 얘기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행번호, 열번호를 각각 적는 건데 요 값이 현재 이 파란색 범위에서 세 번째 행, 두 번째 열에 있기 때문에 로우 넘버를 3 그리고 컬럼 넘버는 2라고 기록을 합니다. 확인 버튼 누르시면 해당 데이터가 출력이 되죠. 작성자가 이 범위는 임의로 조정이 가능한데, 예를 들어서 범위를 왼쪽에 있는 이 범위는 제거하고 만약에 이 파란 범위를 요 범위, 즉 숫자가 들어있는, 우리가 1329.64라는 이 숫자를 추출하기 위한 거기 때문에 오른쪽의 범위만 선택을 했다면 다음과 같이 변경됩니다. 자는 index index 가로 열고 범위는 요 파란색 범위고요. 콤마 행 번호는 3번 동일하고 열번호의 경우가 아까는 전체였기 때문에 두 번째 열이었지만 이제는 열번호는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1입니다. 가로 닫고 엔터. 반대로 범위가 이 범위가 아니라 가로 범위로 바뀌었다면 이렇게 지정한다면 다음과 같습니다. index 인덱스 함수 이름 쓰고 해당 범위는 가로로 2칸 콤마 이랬을 때 해당 찾고자 하는 요 값 1329.64의 행번호는 1, 열번호의 경우는 2열입니다. 가로 닫고
엔터. 요 범위 내에서는 행이 하나밖에 없다는 뜻이죠. 그리고 열은 2개 열, 통화명이 1열, 환율이 2열이 됩니다. 다음은 요 왼쪽에 첫 번째 구했던 값이 이 3행이라는 이 값이 우리가 매치해서 구했던 요 값하고 일치하기 때문에 요 숫자를 참조해서도 구할 수 있습니다. 자, 는 인덱스로 왼쪽에 처음에 구했던 값을 표현을 다시 해보는데요. 전체 범위를 하고 콤마 전체 범위를 했을 때 이 1329.64의 행의 위치는 세 번째 행이죠. USD가 첫 행, 여기 JPY가 두 번째 행, EUR이 세 번째 행, 고로 3이라고 쓰고 콤마 열은 두 번째 열이죠. 통화명이 첫 열, 환율이 두 번째 열. 그래서 2 가로 닫고 엔터. 처음에 구했던 값 동일하게 구했는데요. 이때 요 3이라는 거를 3을 직접 쓰지 않고 이 매치해서 구한 3이라는 이 값을 참조할 수 있다는 겁니다. 엔터. 그래도 결과는 마찬가지죠. 어차피 3이니까. 자, 그런데 한 번 더 마지막으로 매치 함수를 직접 써서도 표현 가능하다는 겁니다. 즉, 첫 번째는 전체 범위로, 두 번째 3이라는 거를 매치를 써서 할 수 있다는 거죠. 가로 열고 매치 함수의 첫 번째 인수는 EUR이라는 걸 구할 거기 때문에 EUR을 클릭하고 찾는 값, 범위는 요 범위가 되겠죠. 채우기 핸들 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상대 절대 참조를 고려할 필요는 없습니다. 콤마 문자일 땐 정확히 일치하는 값이죠. 0 가로 닫고 요게 행번호 3 콤마 열번호는 2 가로 닫고 엔터를 치면 동일한 결과가 나옵니다. 아까 우리가 할 때는 요 매치를 직접 쓰기가 어려우니까 여기 있는 값을 복사해 갖고 붙였지만요. 실제 시험에서는 복사할 데이터가 없으니까 지금 방금 전에 한 것처럼 쭉 나열해서 기록을 해 주셔야 됩니다.